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혹은 우연히 거리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과거로 되돌아가 있죠. 그때 그 말 한마디, 그날의 표정 하나, 그 행동 하나가 다시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 나는 아직도 이 사람에게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런데 주변에서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좀 잊어. 화해하면 너도 편해져. 그 사람도 변했을 거야. 서로 한번 털고 가. 그래요. 겉으로 들으면 참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모든 관계가 그렇게 덮고, 풀고, 다시 이어가야만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과 행동이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다툼이었나요? 아니면 정말로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깊이 아프게 만들었던 행동이었나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과연 지금의 나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억지스러운 착한 사람 코스프레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는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만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떤 관계는 애초에 다시 이어질 필요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일 때도 많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착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뭔가요?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참아야 하는 관계가 반복될 뿐이죠.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과는 굳이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지, 오히려 화해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기대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1장. 화해는 감정이 회복된 후에만 가능한데, 그럴 필요도 없는 관계가 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괴롭게 한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맞는 말일까요? 어쩌면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해란 내 감정이 충분히 회복되고 내가 정말 원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관계가 회복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말, 표정, 행동.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걸 억지로 덮고 잘 지내는 척 해야 할까요? 억지 화해는 결국 내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이 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손을 내밀거나 주변에서 한 번 풀고 넘어가야지라며 등을 떠밀 때 나는 또 한 번 내 감정을 속으로 누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또 참아야 하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한 번 누르면 두 번도 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쌓였던 감정은 더 깊숙이 묻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이어간 관계가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불편한 거리감 속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 방어만 하게 되는 관계가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관계 정말 꼭 유지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모든 관계는 다시 회복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는 잘 지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정리해야만 더 평화로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반복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 같다는 이유로 내가 다시 관계를 복원해야 할 책임까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 감정은 내가 스스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떠오르면 속이 답답해진다거나 그 사람 앞에서는 다시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이어가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친구인데, 그래도 직장 동료인데, 그 그래도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또 감당하며 살아오셨나요? 그래도는 결코 상처를 덮어주는 마법의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또 한 번 참으라고, 또 한 번 맞추라고 강요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해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관계는 화해가 아니라 단절이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저 평화로움과 안정감이라면 꼭 화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내 감정을 억누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것만은 꼭 잊지 마세요. 2장.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상처를 반복할 가능성. 화해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시간이 지났으니 그 사람도 달라졌겠지. 이제는 예전처럼 상처 주지 않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했는지. 그때 그 말, 그 행동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과 태도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행동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도 그걸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깨닫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 생각하는 방식까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혹은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의도로 사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를 다시 이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같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나아졌네 싶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예전처럼 무례한 말, 배려 없는 행동, 가벼운 듯 던지는 한마디에 나는 또 움찔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뀐 건 겉모습일 뿐, 태도와 본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참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번엔 좀 더 이해해볼까? 이렇게 또 내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실망하고, 더 자존감이 깎이고, 나는 왜 또 이 관계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자책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이 관계는 다시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후회가 더 깊이 남습니다. 관계의 폭도 좁아지고 내가 내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시기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기대는 대부분 스스로를 속이는 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애써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다면 변하지 않는 사람과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3장. 화해는 내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화해라는 말, 겉으로 들으면 참 좋은 말입니다. 관계를 풀고 마음의 짐을 덜고 편안해진다. 누가 듣기에도 멋진 말처럼 들리죠. 주변에서도 꼭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한번 풀어. 네가 마음 편할 거야. 미움은 결국 너한테 독이야. 그럴 때 우리는 문득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까? 혹시 나만 너무 꽁하게 굴고 있는 걸까? 괜히 내가 미련하게 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져야지. 나만 괴롭게 살 순 없잖아.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이 괜찮아졌나요? 아니죠. 속 깊은 곳엔 아직도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척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 이제 그냥 털고 지내자. 그냥 웃어주자.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고요? 내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내가 좀 미안했어. 이제 우리 그냥 잘 지내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말 듣기 싫은데 라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나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참습니다. 그래도 이제 풀자고 하니 내가 계속 밀어내면 나만 속 좁은 사람 되잖아. 그래서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삼키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상처가 안 아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렇게까지 끌고 가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화해라는 건 내가 스스로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면 그건 내 감정을 짓누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억지 화해의 가장 큰 부작용은 다시 반복되는 자기 억압의 패턴입니다. 처음엔 그래, 한 번쯤은 내가 이해해보자라고 시작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또다시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그걸 압니다. 쟤는 결국 다시 받아줄 사람이야. 그러면 더 거리낌 없이 예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때 또 나는 속으로 사깁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넘기자. 이번엔 괜히 또 갈등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한두 번 쌓이면요.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단단했던 내 자존감은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울컥하거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감정적이지? 나는 왜 아직도 못 넘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화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화해는 의무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직 아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 되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내가 내 감정을 먼저 바라보고 그 감정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진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장. 상대는 나의 경계 설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화해를 고민할 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내 경계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내 감정의 회복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화해라는 것도 천천히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내가 어떤 경계를 세워도 그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내 감정이나 회복이 아니라 관계를 빨리 원상복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나는 사과했잖아. 너는 왜 아직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이 뭐냐면 내가 세운 최소한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나는 분명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요. 라고 마음속으로든 말로든 표현했는데 상대는 그걸 너무 유난스러운 반응으로 치부합니다. 언제까지 삐져 있을 건데? 쟤는 참 꽁해. 그냥 웃고 넘어가지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점점 나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만큼 깊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내 감정을 존중한다면 내가 회복할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괜찮은 척하라, 빨리 예전처럼 지내자고 요구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상대의 입장에서만 편한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 뒤엔 더 노골적으로 경계를 무너뜨리려 들게 됩니다. 봤지? 결국 얘는 넘어왔어. 그렇게 판단한 순간부터 상대는 더 노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내 감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는 내가 아무리 유난스러워 보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먼저 지킬 거다. 그렇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감정을 우선으로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게 지금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걸 절대 잊지 마세요. 5장. 진정한 치유는 화해가 아니라 단절에서 시작된다. 화해, 그럴듯한 말이지만 항상 우리 마음의 회복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진짜 치유는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충분히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다시 그 사람을 들이고 다시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면 나는 결국 또다시 방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긴장하고 조심하고 또 참는 삶. 그게 과연 진정한 치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상처를 덮어두고 외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용기 내어 단절을 선택한 순간부터 비로소 내 마음속에 회복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엔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언젠간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단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건강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과 멀어진 만큼 나는 내 감정을 더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때그때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더 이상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쓰고 내 삶을 평화롭게 가꾸는 데 쓰게 됩니다. 단절은 끝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좀 아쉽잖아.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래된 인연도 상처를 주는 인연이라면 끊어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단절이 곧 미움은 아닙니다. 단절이 곧 복수도 아닙니다. 단절은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에게 평화로운 삶을 허락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나는 그 사람과 화해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세요. 단절도 괜찮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위한 길이라면 그건 누구보다 소중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조금씩 더 단단해질 겁니다. 조금씩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얼굴만 떠올려도 속이 답답해지고 감정이 저릿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다그쳐 오셨나요? 이제는 좀 풀어야지.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지. 나만 너무 꽁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아마 수없이 그런 생각들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정말 괜찮은가?
나는 이 관계를 정말 다시 이어가고 싶은가? 그 물음에 진심으로 아직 아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절대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화해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원할 때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억지로 한다고 진짜 화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웃는다고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는 더 깊어지고, 내 감정은 더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친구인데,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그 그래도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참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꼭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평생 나를 아프게 하게 둘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감정을 무시하게 놔둘 이유는 없습니다. 단절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더 이상 상처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삶의 평화를 허락하는 선택입니다. 단절이 곧 미움은 아닙니다. 단절이 복수도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회복할 공간을 허락해주는 용기 있는 결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회복할 시간과 공간을 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지금은 거리를 두고 싶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당신이 앞으로는 조금 더 내 감정을 우선으로 지키며 조금 더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부터 먼저 지켜주세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